오늘은 조나단 앤더슨 룩을 입은 기념으로 보그의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입니다. On the utter impossibility of returning to work after maternity leave.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의 완벽한 복귀, 그 불가능성에 대해서. 넬 프리zel이라는 보그의 그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 제가 딱 좋아하는 종류의 글이었어요. 문학과도 관련이 있고 되게 지적이고 근데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서 되게 스트러글 하면서 겪는 그런 그 좌절감을 좀 뭐랄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만이 아니라 이거를 문학과 패션과 적절히 섞으면서 표현해 놓은 게 너무 좋았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Let's go!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maternity leave라는 거거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성차별적인 언어인 게 maternal을 붙임으로써 엄마가 하는 육아휴직이 거의 전형적인 형태 맞죠?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는 맞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면 maternal이 나오면 그러면 부성애는 뭐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휴직을 신청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당연한 의문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aternal이 모성과 관련된 단어라면 paternal P가 붙어요. paternal은 부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됨에 관한 것 아버지가 됨의 상태에 관한 것을 paternal이라고 하고 만약에 아빠가 휴직을 했다 paternity leave라고 하면 되겠죠.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 부 상관없이 그냥 부모의 휴직 부모의 육아 휴직을 얘기하고 싶을 땐 parental leave라고 하면 돼요. parents, parent와 관련된 휴직, leave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For God's sake, let us sit upon the ground and tell sad stories of the end of my maternity leave. 자, 여기에 앉아 내 출산 휴가가 끝난 것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나누자. 이 대사가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2세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를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가 너무 좋았어요. 원래 오리지널 대사는 이거예요. For God's sake, let us sit upon the ground and tell sad stories of the death of kings. 자, 우리 이 땅에 앉아서 왕들의 죽음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나누자 라는 원래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end of my maternity leave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 출산 휴가가 끝난 것, 그 슬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문단도 진짜 보그스러워요. 패션에 관한 느낌, 그리고 그 패션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에디터들의 느낌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 한번 볼게요. As of this week, I'm back in a world of lanyards and passwords, door codes and staff rooms. I'm wearing shiny shoes and have a collar around my neck. I drink tea out of a mug I don't own and get emails about car parking I'll never use. On the other side of the icy city, in a flat she does not know,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my daughter is being looked after by someone else for money. How am I? To paraphrase Richard II again, ask me that, and with rainy eyes, I'll write sorrow on my bosom. 이거 사무실의 분위기가 그려지고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아파트에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진 내 딸을 상상하는 그런 엄마의 심정이 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As of this week, I'm back in a world of lanyards and passwords, door codes and staff rooms. 이번 주부터 나는 다시 명찰, lanyards라고 하면 이 어디에 뭐 출입할 때 있는 이 명찰 끝 얘기하거든요. 그 명찰 그리고 비밀번호, 출입코드, 직원 휴게실이 있는 세계로 다시 돌아왔다. I'm wearing shiny shoes and have a collar around my neck. 나는 다시 반딱반딱한 슈즈를 신고 내 목에 칼라를 두르고 있다. 집에 있으면 절대 칼라 있는 그 셔츠에 깃 올라온 옷 잘 안 입잖아요. 그런데 회사로 다시 출근을 하면서 드디어 내 목에 칼라를 두르게 됐다라고 이게 되게 스타일리시한 표현인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상태의 우리와 직장인으로서의 우리를 되게 극명하게 차이나게 패션으로 설명해주는 표현 같더라고요. I drink tea out of a mug I don't own
나는 내가 가지지 않은 내게 아닌 머그 잔의 차를 마시고 and get emails about car parking I'll never use.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차, 주차장에 메일을 받는다. 자, 여기서부터는 딸에 대해서 얘기해요. 집에 남겨져 있는 딸에 대해서. On the other side of the icy city, in a flat she does not know,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my daughter is being looked after by someone else for money. 얼어붙은 도시의 반대편에서 그리고 그 낯선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딸은 돈을 받고 그녀를 돌봐주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다. How am I? 그럼 나는 어떤가? To paraphrase Richard II again. 앞에서 Richard II, 그 리처드 2세를 이미 인용을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리처드 2세를 가지고 옵니다. To paraphrase Richard II again. 다시 한번 리처드 2세를 인용을 하자면 Ask me that, and with my rainy eyes, I'll write sorrow on my bosom. 그럼 나는 어떤가? 나에게 묻는다면 리차드 2세의 말을 다시 빌려 나는 눈물로써 나의 가슴에 슬픔을 적어 내려갈 것이다. 지금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가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tear, sorrow, grief, 그 슬픔의 감정 같은 거 있죠. 내 마음, bosom 안에 그 가슴 안에 그 슬픔이 꽉 차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리처드 2세와 겹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정확하게 원문을 따른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문을 또 찾아봤죠. 리처드 2세는 왕권을 빼앗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왕이 아닌 사람으로 지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비탄함 을 표현하는 부분이 그녀가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ith mine own tears, I wash away my balm. 내 눈물로 나의 성유를 씻어내고 With mine own hands, I give away my crown. 내 손으로 내 왕관을 내어주며 With mine own tongue, deny my sacred state. 내 혀로 나의 신성한 지위를 부정하고 With mine own breath, release all duteous oath. 내 숨으로 모든 충성의 맹세를 풀어준다. 왕권을 놓게 되는 왕의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다른 지위가 아니죠. 왕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눈물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걸 가지고 왔다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학 작품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게 얼마나 육아휴직 상태의 자신과 직장으로 돌아와서의 자신의 지위,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녀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물로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꼽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But more than that, the problem is time. 시간이다. The rigid, pinstriped constant of ours. rigid라고 하면 딱 굳어진 상태, 딱딱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 딱딱한, 마치 뭐처럼 딱딱하냐면 pinstriped, 그 핀스트라이프 정장 있죠. 줄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쫙 놓여있는 그 정장, 핀스트라이프 정장처럼 유연함 따위라는 건 모르고 딱 각 잡혀버린 그 제약. However much you bend and squash your human family, the time does not fit. However much라고 하면 네가 아무리 저글링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 게 bend, 하나는 bend 하는 거, 구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squash, 뭉개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얘기하는 건 아무리 내가 구부리고 찌그러뜨려 봐도, 그러니까 뭘 구부리고 찌그러뜨리냐면 human family, 내가 가진 주변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 뭐 조부모님이라든지 베이비시터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그 human family들을 bend and squash 해봐도 the time does not fit, 도저히 시간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부모님이면 다 아실 감각 같거든요. 이 밑에 그녀가 이게 얼마나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If you have to work for 8 hours and your children are only in school for 6 hours. 당신은 8시간 일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6시간 학교에 있는 이 상황. If you can leave until 5:30, but your nursery starts to charge extra after 4 p.m. 나는 5시 30분에 퇴근하는데 베이비시터는 4시부터 엑스트라 차지를 매기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If you have to start work at 7:30, your baby didn't really fall asleep until 5 a.m.
나는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가 5시까지 잠에 들지 않고 있는 이 상황. If you have to travel an hour to work, but your child's school opens at the same minute you're meant to be at your desk. 나는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내 아이의 학교가 여는 그 문제에 대해서 What are you supposed to do?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Time does not buckle, but you might. buckle이라고 하면 bend, squash, 이게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부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다. Time does not buckle. 시간은 구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지. 자, 첫 번째가 문제라면 두 번째 그녀가 얘기하는 건 If you deem any one person the primary carer and so load onto them the responsibility for 만약에 당신이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주된 양육자로 설정을 하고 responsibility를 지우기 시작한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 responsibility 한번 들어보세요. The responsibility for feeding, soothing, entertaining, socializing, teaching, keeping safe and growing a child from birth. 밥 먹이기, 달래기, 즐겁게 해주기, 사회화시키기, 가르치기, 안전하게 보호하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장시키기, 그러니까 보살피기, along with most of the domestic and emotional labor. 더해서 당연히 가사노동의 감정노동까지. And if you then sideline that person into the compartment labeled parenthood, 그리고 이 사람을 부모 역할이라는 parenthood에 집어넣어서 stay at home, roar through their savings, and dedicate all day and maybe all night too to their children for most of a year. 이 사람을 지정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하고 은행 잔고를 다 쓰게 만들고 거의 1년 가까이 낮에 밤에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바치게 만든다면 then you might struggle once that person has to go back to paid work. 그러면 당연히 다시 유급 노동의 세계로 돌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If you essentially make someone, probably the birth parent, the de facto dictator of infancy, things might get a little crunchy once that person returns to the world of formal employment. 사실상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 부모를 the de facto dictator of infancy라고 하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출산한 부모를 사실상 유아기의 독재자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 공식적인 직장 세계,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 돈을 받고 일하는 세계로 돌아오는 순간 상황은 꽤나 crunchy, like 부스럭부스럭, 삐걱삐걱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e facto라는 거는 in reality,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dictator, 무언가 역할을 가졌다는 거고 like not officially, legally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부모님을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하죠. De facto dictator of infancy.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베이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이 시스템이 그 사람을 독재자로 만든다. 원하든 원치 않든 독재자로 만든다기보다는 독재자가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독재자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크런치함들이 있겠냐, 삐걱거림들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에 too many responsibilities, 그 너무 많은 책임이 집중되는 이 상황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More than once this month, I have cited Lenin's Testament, a document dictated on his deathbed, in which he argues that no single person could or should fill his role as Soviet leader. To my friends, family, and yes, manager. 레닌의 유언장, 테스트먼트라고 하면 유언장인데 이 소비에트 리더였던 레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번 달에만 해도 나는 여러 번 레닌의 유언장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왜 레닌의 유언장을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매니저에게 이 레닌의 유언장을 왜 인용을 했냐면 in which he argues that no single person could or should fill his role as Soviet leader. 소련의 지도자, 소비에트 유니언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단 한 사람이 대신할 수도 그리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He argues라고 하면 레닌이 argue 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임종 직전에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Single person, 단 한 사람이 이 Soviet leader이라는 이 롤을 다 가져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의
몇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녀가 의도했던 게 어떤 건지를 레닌의 유언장에서 좀 찾아보면 스탈린, 그러니까 자기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Stalin is too rude and his defect, although quite tolerable in our midst and in dealings among us communists, becomes intolerable in a secretary general. 자신의 뒤를 이은 이 스탈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탈린은 너무 무례하다. 그리고 이 무례하다는 결함은 우리 공산당 내부나 동지들 사이에서 우리끼리라면 좀 tolerable, 참을 수 있는 게 되지만 becomes intolerable in secretary general, 서기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한 사람한테 능력이 너무 가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결함이 이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힘과 역할이 그 사람들한테 집중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주장하거든요. Collective leadership, 그러니까 집단적인 지도 체제, 권력을 분산해서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말고 그 권력을 역할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으로 돌아간 어머니가 두 개의 juggling, 이 불가능하다는 거, impossibilities를 진짜 완전 깨닫게 되고 주장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 자체가 너무나 과다한 responsibility들이 모여 있는 거고 사회에서의 역할까지 다 병행하면서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래서 이 역할들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리고 더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안정적인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매니저한테도 했다는 게 좀.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12개월 동안 나는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뭐 언제 우유를 먹을지,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잠을 재울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데리고 다닐지, 무슨 약을 먹을지, 무슨 노래를 들을지, 그런 걸 다 결정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단의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I had the power, but I ultimately also had the responsibility. 나에게 그걸 결정할 power도 있었지만 동시에 responsibility. 궁극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단어를 좀 보고 가자면 이 문단에서 말하다, 얘기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cited. I have cited Lenin's testament. 내가 레닌의 유언장을 cited 하고 다녔다라는 말은 인용하고 다녔다. cited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있고 어떤 원문이 있고 그걸 내가 언급하다, 인용하다, 그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도 나와요. A document dictated on his deathbed. 임종 직전에 받아 쓰여진, dictate, 받아쓰다, 받아쓰기, 시험 이런 거 할 때 dictation이라고 하거든요. 레닌이 한 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작가가 주장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hat no single person could or should fill his role as a Soviet leader 이라고 하면서 no를 제일 앞에다 세우면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그 무엇도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no single person, 그 누구도 이 역할을 메울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거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 구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I had the power, but ultimately I also had the responsibility라고 하나는 힘, 하나는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power은 내가 가진 지위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휘두르는 것에 관한 느낌이고 이런 영어 그 뉴스 같은 데서 authority라는 단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authority는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왜 요즘 정부 보면 그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뭐 국민이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한일 때는 authority. 그런데 육아의 면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가지는 그런 많은 선택권들은 위임을 받은 그 힘은 아니니까 authority가 아니라 power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power은 what you can do, authority는 what you're allowed to do. 허락을 받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문단 And now that my reign has ended, it seems it is going to take a childminder, a cleaner, paid school staff, 3 grandparents, and others to take on those duties. 자, 이제 내 통치는 끝났고 이제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돌봄 선생님, 청소 도우미, 학교 직원들, 3분의 조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필요하다. 혼자 해내던 역할을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and now my reign has ended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차드 2세를 인용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자기가 power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자기의 통치 기간, 어떻게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 왕의 통치 기간이 끝났다, 어떤 시대가 끝났다라고 할 때 그 통치 기간, reign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다스리다, 지도하다, 권력을 휘두르다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reign, rule, govern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reign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어머니가 느끼는 리차드 2세가 느끼는 왕으로서의 지위 되게 좀 뭐랄까 역사적이고 운명적이고 왕과 관련돼서 잘 쓰이는 그런 단어고요. rule이라고 하면 rule the country, rule the nation, rule the world. rule은 힘을 휘두르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배하는 느낌이고 govern은 이 시스템을 돌리는 것, 운영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국가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계속 보다가 생각한 게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통치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통치를 영속화시키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엄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rule의 통치 방식을 쓰면서 자기의 통치 기간을 계속 늘리고 싶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govern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 이 국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rule, 이재명은 govern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I'm not Lenin, thank God. But I think I know what he was getting at. 천만 다행이게도 난 레닌이 아니다. 그런데 레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는 알 것 같다. Now, if you'll excuse me, I need to go to work. 실례지만 출근해야겠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는 실감하지 못했던 그 too many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너무 많은 responsibility가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여기서 내 이 역할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 babysitter, a childminder, a cleaner, paid school staff, 3 grandparents.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건 take on those duties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responsibility는 책임이 더 중시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과까지 지는 책임의 의미에서 책임. duty는 책임을 진 사람이 나눠주는 실무적인 역할, 그러니까 쪼개진 역할, 각각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가졌던 그 1년 동안 내 잔고를 다 돈 내고 밤낮 없이 했던 건 duty plus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임감. 그런데 내가 직장으로 돌아오면서 나 혼자 했던 역할을 한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ollective leadership, 레닌이 얘기했던 것처럼 집단적인 관리, 집단적인 지배, 집단 지도, collective라고 하면 group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역할, duty로 쪼개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bend하고 squash하고 buckle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자주 얘기 드리지만 보그에 볼 글이 많지는 않아요. 에세이, 칼럼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그닥 되게 읽으면 만족스러운 기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칼럼인데 이 여성의 문제, 양육의 문제 두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 고뇌가 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묵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진지하거나 무겁지는 않고 저는 이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런데 보그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 아티클을 제가 줄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보그에는 기프트 아티클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마 처음 보그의 기사를 읽는 분들은 무료로 몇 개를 볼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Give the article은 우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은 링크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도 꾹, 구독도 꾹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Jonathan, 그 완벽한 불완전성. 여기서 그러면서 야, 내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자는 거야?